추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한겨울밤 낡은 책방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소년의 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파묻혀 있었죠. 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오빠의 옷깃을 꼭 움켜쥔 채 작게 떨고 있었고, 소년은 그런 동생을 감싸 안으며 책방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곳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소년의 시선은 진열대 한쪽에 놓인 낡은 소설책 한 권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그제야 안에 있던 책방 주인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년의 사내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소년의 얼굴과 그 품에 안긴 아이를 보더니 황급히 문을 열었죠. 그때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추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대체 이 어린 남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책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얼어 죽겠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책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을까요? 정미도 오빠의 품에서 조금씩 몸을 녹이기 시작했죠. 사내는 정우를 의자에 앉히고는 뜨거운 차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마셔. 몸 좀 녹이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어요.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간지렸고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미도 오빠가 조심스럽게 건네준 차를 작은 손으로 감싸쥐고는 호호 불며 마셨죠. 사내는 그런 남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정우입니다. 그리고 이 애는 제 동생 정미예요. 그래, 정우야. 난 박정만이라고 해. 이 책방 주인이지. 너희 집이 어딘데?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죠. 정만은 정우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국과 밥을 가져왔어요. 배고프겠다. 일단 먹어.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정우는 먼저 정미에게 밥을 떠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입을 벌리며 밥을 받아 먹었죠. 정만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18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어린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애처로웠거든요. 정우도 정미가 어느 정도 먹고 난 후에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간절하게 밥을 먹는 정우의 모습에서 정만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밥을 다 먹고 난 후 정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너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구나.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가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정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정미를 낳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에 재혼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재산이랑 집을 다 차지하고는 저희를 쫓아냈어요. 학교도 그만두게 했고요. 뭐라고? 정만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18살 소년과 3살배기 아이를 그냥 내쫓다니.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 집은 원래 저희 친어머니가 설계하고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정말 아끼던 집이었죠.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정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이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소용없었죠. 정만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갈 곳이 있어? 없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며칠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너무 추워서 잠깐이라도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정만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방 안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정리하면 사람이 지낼 만했죠. 정만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야, 안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정리하면 너희 둘이 지낼 만할 거야. 당분간 거기서 지내도록 해. 대신 책방 일을 좀 도와줘야겠지만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혼자 책방하기엔 일손이 부족했거든. 너만 괜찮다면 서로 도움이 될 거야.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만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잠들어 버린 정미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정만은 안쪽 방으로 정우를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담요와 이불도 있었어요.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이야기하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이 방을 나가고 정우는 정미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정미는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정우는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어요. 정미야, 이제 괜찮을 거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정우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정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며 천장을 바라봤죠. 책방 밖에서는 정만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정만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만과 아내, 그리고 5살쯤 돼 보이는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정미랑 나이가 비슷했었는데. 정만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었던 정만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책방을 열었죠. 책만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오늘 만난 저 아이들. 혹시 당신이 보내준 건 아닐까? 정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인데 남을 돌볼 여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 아이들을 그냥 내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자신도 저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만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정우와 정미,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밤 이후 정우는 책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그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들 말이죠. 정우가 1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해 봄 어머니는 정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우야, 너한테 동생이 생긴대.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15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라니.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정우도 기뻤죠.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직 모르지. 어떤 게 좋아? 전 상관없어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어머니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늦둥이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설계한 집을 짓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죠. 정훈의 집도 어머니가 직접 설계하고
아버지가 지은 특별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내가 결혼하면 선물로 줄 거야. 내 어머니가 너를 생각하며 설계한 집이거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설계한 집이라니. 정우는 집 곳곳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해 가을, 어머니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정미.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머니는 정미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우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어머니.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병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어요. 갓 태어난 정미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죠.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오빠가 잘 지켜줄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셨고 정우는 갓난아기인 정미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시면 정우가 정미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정미를 안아주었고 밤에는 정미가 울면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정우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이름은 김은미, 41살의 여자였어요. 아버지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정우야, 아빠가 혼자 너희 둘을 키우기가 힘들구나. 은미 씨가 너희를 잘 돌봐줄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온다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미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친어머니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은미는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정우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정미도 예뻐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정미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죠. 내가 좀 조용히 못 시키니? 시끄러워 죽겠네. 정미가 올 때마다 은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는 얼른 정미를 안아달래며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은미는 다정한 어머니처럼 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미가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고 믿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1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비계가 무너지면서 아버지가 그 밑에 깔린 거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3살이 된 정미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오빠 옆에서 작게 울고 있었어요. 은미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정우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자 은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아버지의 재산과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했고 정우가 반대하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아직 미성년자잖아.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이 집은 제 친어머니가 설계하신 집이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지금은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싫으면 나가. 은미의 말에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미성년자였고 은미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은미는 정우에게 통보했습니다. 너 학교 그만둬. 돈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내 동생도 데리고.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나가라고. 당장. 정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은미는 단호했어요. 정우가 버티자 은미는 정우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렸죠. 썩 꺼지지 못해? 내 집에서.
정우는 황급히 정미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정미는 오빠 품에서 작게 떨었어요. 정우는 동생을 꼭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정미야.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정우도 두려웠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우는 며칠간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친구 집에 하루 묵기도 했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가진 돈도 다 떨어졌고 정미는 계속 배고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정우는 어느 날 저녁 낡은 책방 앞에 서게 됐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지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책방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진열대에는 정우가 좋아하던 책들이 꽂혀 있었죠. 정우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책방 주인이 밖으로 나왔고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추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정우와 정민은 박정만을 만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민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책방 밖에서는 정만이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죠. 일어났구나. 잘 잤어? 정만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겠다.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으니까 먹어. 정만은 작은 식탁에 따뜻한 죽과 반찬을 차려놨어요. 정우는 그 모습에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우는 정미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죠. 정미도 맛있게 죽을 먹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만이 정우를 책방 안으로 데려갔어요. 정우야, 어제 말했듯이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돼. 대신 책방 일을 좀 도와줘야겠지. 힘들지는 않을 거야. 책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는 정도면 돼. 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야, 내가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지? 검정고시는 생각해봤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정고시라니. 생각은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검정고시요? 하고는 싶은데 공부할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는 만드는 거야. 책방 일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 손님이 없을 땐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정만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만은 계속해서 말했죠. 나도 원래 국어 선생님이었거든. 서울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선생님이셨어요? 응, 5년 전까지는. 그런데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지. 정만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만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우야, 너 책 좋아한다며?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래, 그럼 이 책 읽어봤어? 정만은 책장에서 낡은 소설책 한 권을 꺼내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씨앗 하나의 힘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처음 봐요. 이 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야. 한 농부가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그게 결국 큰 숲이 되는 이야기지. 인생도 그렇거든. 작은 시작이 큰 결실을 맺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언젠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정만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우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그리고 읽고 나서 느낀 점 이야기해줘. 나도 궁금하거든. 정우는 그날부터 책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했어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정만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죠. 정민은 책방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정만이 준 그림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미가 정만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을 가리던 정미가 정만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아저씨, 이거 뭐예요? 정미가 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만은 무릎을 꿇고 정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토끼야. 귀가 길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이야. 토끼요? 예뻐요. 정미가 환하게 웃자 정만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만은 책장 뒤편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정미에게 건넸어요. 상자 안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죠. 이거 정미가 가져. 그림 그리고 싶을 때 쓰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미는 색연필을 꺼내 들고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은 그런 정미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미의 나이가 자신이 잃은 딸 지은이와 비슷했거든요. 정만은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씨앗 하나의 힘을 읽었습니다. 책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농부가 황무지에 씨앗 하나를 심고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며 결국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씨앗을 퍼뜨려 숲이 되는 이야기였죠. 정우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그 씨앗 같았거든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책을 다 읽고 난 후 정우는 정만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젠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만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래, 정우야. 넌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어. 나는 그걸 느낄 수 있거든. 정말요? 응.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검정고시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우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가고 언젠가 성공해서 정미에게 좋은 오빠가 되는 것, 그리고 은미에게서 어머니의 집을 되찾는 것. 며칠 후 정만은 정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정미가 잠들고 나서였어요. 정만은 차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정우야, 내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해. 네, 듣고 싶어요. 나도 원래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 아내와 딸이 있었지. 딸 이름은 지은이었어. 정미랑 비슷한 나이였어.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정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5년 전 겨울이었어. 아내와 딸이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세상을 떠났어.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만도 자신처럼 큰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지은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고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어. 여기 작은 책방을 열고 책만 읽으며 살았지. 힘드셨겠어요. 응, 힘들었어. 그런데 정우야, 너희 남매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정미를 보면 지은이가 생각나고 너를 보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생각나. 어쩌면 너희가 내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만은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가족처럼 말이야. 정만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만 사장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정미를 잘 키우겠다고 말이죠. 책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의 하루는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책방 청소를 하고 정미를 깨워 아침을 먹였어요. 정만이 준비해준 식사를 함께 먹고 나면 정미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며 놀았고 정우는 책방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죠. 정만은 정우에게 체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시켰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사회와 과학까지 모든 과목을 챙겨줬어요. 특히 국어는 정만의 전공 과목이었기에 더욱 세심하게 가르쳤죠. 정우야, 공부는 암기가 아니야.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지. 특히 국어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과목이야. 글 속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야. 정만은 수업을 하듯 정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열심히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정만은 책상 앞에 앉아 정우의 공부를 봐주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사장님, 이 수학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디 봐. 아,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여기서 X를 먼저 구하고. 정만은 수학은 전공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성적이 꽤 좋았던 정우였기에 복습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정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책방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침착한 청년의 모습이 되어갔죠. 정만은 그런 정우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만은 정우에게 새로운 책 한 권을 건넸어요. 정우야, 이 책도 읽어봐. 멈추지 않는 걸음이라는 책이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자서전이야. 중요한 건 그 청년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 실패해도 넘어져도 계속 걸었어. 그게 결국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야. 정만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 사람이 산을 오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우야, 인생은 마라톤이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해. 지금 내가 힘들어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우는 밤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주인공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고 수없이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죠. 정우는 책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정민은 점점 정만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저씨라고 부르던 정미가 이제는 아저씨라는 호칭도 점점 친근하게 변해갔고 정만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만을 찾았고 정만이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죠. 아저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책 정리하는 거야. 여기 이 책들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꽂는 거지. 저도 할래요. 정민은 작은 손으로 책을 하나씩 꺼내 정만이 알려준 대로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정만은 정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정만은 무릎을 꿇고 정미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죠. 우리 정미가 정말 똑똑하네. 이렇게 하면 돼. 자, 해볼까? 네. 정미는 신이 나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정만은 그런 정미를 보며 잃어버린 딸 지은이를 떠올렸어요. 지은이도 이렇게 자신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돕겠다고 했었죠. 정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정미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배고프지? 아저씨가 간식 줄까? 네, 좋아요. 정만은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 정미에게 건넸습니다. 정미는 과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만은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작게 웃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는 책방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손님 응대는 물론 책 주문, 재고 정리까지 척척 해냈어요. 정만은 정우를 믿고 가끔 외출할 때도 책방을 맡기곤 했죠.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책방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신사였는데 정우에게 물었어요. 젊은이, 경영학 관련 책 추천해 줄 수 있나?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만이 추천해줬던 책들을 떠올리며 한 권을 골라 건넸어요. 이 책 어떠세요? 작은 기업의 큰 성공이라는 책인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서 읽기 쉽고 실용적입니다. 오,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이거 살게.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책을 구매하고 나갔습니다. 정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정우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했어, 정우야. 손님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했네. 사장님이 평소에 이런저런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을 이해하게 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이 필요한지도 보이게 되고, 그게 바로 책의 힘이야. 정만은 정우를 책장으로 데려가 또 다른 책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야,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읽어봐. 이 책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 다루고 있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야. 단순히 암기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 말이지. 네, 꼭 읽어볼게요. 정우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만은 정우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책들을 추천해줬어요. 철학책, 역사책, 경제책, 심리학책까지. 정우는 그 모든 책들을 읽으며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정우야, 책은 선생님이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100년을 살아도 다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책 속에서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많이 읽어. 그게 내 자산이 될 거야. 정만의 조언을 들으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낮에는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 준비와 독서를 병행하며 정우는 점점 성장해 갔죠. 몇 달 후 정우는 첫 번째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정만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정우가 기쁨에 겨워 외치자 정만도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우야. 정말 잘했어. 정미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오빠 대단해. 정만은 그날 저녁 삼겹살을 사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정우는 정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말이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정우야. 내가 잘한 거야. 난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앞으로도 멈추지 마. 대학까지 가는 거야. 네, 꼭 갈게요. 정우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우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공해서 정미에게 좋은 오빠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의 집을 되찾는 것. 정우는 씨앗 하나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자신도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책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정우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막막했죠. 정우는 정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대학 가고 싶긴 한데 돈이 문제예요.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정만은 정우의 억감 두드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장학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럴 순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신세를 졌는걸요. 신세라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정만의 말에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정우는 대학 입학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경영학과를 목표로 정했어요. 씨앗 하나의 힘을 잃고 나서 사업에 대한 꿈이 생겼거든요. 언젠가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 성공하고 싶었죠. 정만은 정우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경영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직을 이끄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만은 정우에게 또 다른 책을 건넸어요. 정우야, 이 책도 읽어봐.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야.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야. 직원들을 이끌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는 거지. 정우는 책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의 추천은 언제나 정우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정우는 그날 밤 리더의 조건을 읽기 시작했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죠. 한편 정민은 어느새 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어요. 정만은 정미를 정말 딸처럼 아꼈고 정미도 정만을 따랐죠. 정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붙어 다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오늘은 이 책 읽어줄까? 별을 헤아리며라는 동화책이야. 정만은 정미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정미는 정만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정만은 정미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정미야, 여기 이 글자 읽어볼까? 별, 이요? 맞아. 우리 정미 정말 똑똑하네.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구나. 정만은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글자를 읽어나갔어요. 정만은 그런 정미를 보며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슬프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정미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만이 추천해준 책들은 정우의 세계를 넓혀주었어요. 투자의 기술, 시장을 읽는 눈, 성공한 기업가들의 습관 같은 경영 관련 책들을 읽으며 정우는 미래를 그려나갔죠. 사장님,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 철학이 정말 인상 깊어요. 가치 있는 곳에 씨앗을 뿌려라라는 말이요. 마치 씨앗 하나의 힘이랑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로 통해. 작은 것에 성실하면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거야.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야. 정만은 정우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우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으로 발전시켰거든요. 정만은 정우가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만은 정우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성공한 사람들도 수없이 실패했어. 중요한 건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걸음에서도 봤잖아. 주인공이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결국 목표에 도달했어. 네,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정만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집에서 쫓겨나고 거리를 헤맬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정만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이 정우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몇 달 후 정우는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했고 면접까지 마쳤어요. 정만과 정민은 정우를 응원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정만은 정우를 꼭 껴안았어요. 축하해, 정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정미도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최고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몇 년 전 추운 겨울밤 이 책방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정만은 그날 저녁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정만이 잔을 들며 말했죠. 정우야, 앞으로도 멈추지 마. 대학은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 사장님.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우린 가족이잖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내 기쁨이야. 정만의 말에 정우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만은 정우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인생의 등대였어요. 대학에 입학한 정우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책방 일을 도왔습니다. 정만은 정우에게 학교에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정우는 책방 일을 놓지 않았어요. 책방이 정우에게는 집이었고 정만과 정미가 가족이었으니까요. 대학에서 정우는 경영학 이론을 배우면서도 책방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들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도 중요했지만 정만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더 깊이 와닿았어요. 정우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았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정우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정우는 걱정이 앞섰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정미를 누가 돌볼까? 하지만 정만은 안심시켰습니다. 정우야, 걱정하지 마. 정미는 내가 잘 돌볼게. 우리 정미도 이제 다 컸잖아. 학교도 다니고 나랑 책방 일도 도와주고 있어. 넌 마음 편히 다녀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야, 오빠 없어도 잘 지내야 돼. 알았지? 응, 오빠. 걱정하지 마. 아저씨랑 잘 있을게. 정미는 이제 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죠. 정만은 정미의 손을 잡으며 정우에게 미소 지었어요. 정우야, 다녀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 정우는 책방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만과 정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꼭 성공해서 두 사람에게 보답하겠다고 말이죠. 정우가 군대에 간 후 책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만과 정미 둘만 남았죠. 처음엔 정미가 오빠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오빠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아저씨, 오빠 언제 와요? 2년 있으면 와. 금방 갈 거야. 그동안 우리 정미가 씩씩하게 지내야 오빠가 안심하지. 정만은 정미를 달래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만은 정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도맡았어요. 정미의 숙제도 봐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갔죠. 정말 친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정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책방으로 왔습니다. 정만이 있는 곳이 집이었으니까요. 정미는 책방 한 구석에 책가방을 던져두고는 정만에게 달려갔죠. 아저씨,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정미.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읽었대요. 정만은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미가 책을 좋아하는 건 당연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방에서 자랐으니까요. 정만은 정미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었고 정미는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졌죠. 우리 정미가 최고네. 그럼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저 이거 읽고 싶어요. 정미는 동화책 한 권을 골라 정만에게 건넸습니다. 정만은 정미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정만의 품에 안겨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정만은 그런 정미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딸 지은이를 떠올리며 슬플 때도 있었지만 정미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정미는 정만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손님이 오면 인사도 했죠. 9살밖에 안 됐지만 정미는 똘똘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미의 밝은 목소리에 손님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책방 일을 돕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정마는 그런 정미가 대견스러웠어요. 우리 정미 덕분에 책방이 더 밝아졌네. 헤헤, 제가 도움이 돼요? 물론이지. 정미가 없으면 아저씨 심심해서 못 살 것 같은걸. 정만의 말에 정미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책을 나르고 정리하고 책방 구석구석을 청소했죠. 정만은 정미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게 했어요. 정미야, 힘들지? 잠깐 쉬면서 간식 먹자. 네. 정만은 정미에게 우유와 과자를 건넸습니다. 정미는 간식을 먹으며 정만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정만은 정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었죠. 그래. 그럼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은 미술 시간이에요. 아저씨 얼굴 그릴 거예요. 오, 아저씨 얼굴을? 그럼 잘 그려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제일 잘 그릴 거예요. 정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만은 정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미는 정말 딸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딸이나 다름없었죠. 한편 군대에 있는 정우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만과 정미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고 썼죠. 정미는 오빠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며 정만에게 읽어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오빠 편지 왔어요. 읽어주세요. 그래, 어디 봐볼까? 정만은 편지를 펼쳐 읽어주었습니다. 정미야, 오빠는 잘 지내고 있어. 정미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사장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책방 일도 도와드리고. 오빠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편지를 다 듣고 난 정미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한테 답장 쓸 거예요. 저도 잘 지낸다고, 아저씨랑 재미있게 지낸다고 써줄 거예요. 그래, 오빠가 기뻐하겠다. 정만은 정미가 답장을 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미는 서툰 글씨로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오빠를 보고 싶지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저씨가 잘 돌봐주신다고. 그리고 오빠가 돌아오면 맛있는 것 같이 먹자고 썼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미는 11살이 되었고 정만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미는 정만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고 정만도 정미를 친딸처럼 아꼈죠.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정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가족 있었어요? 정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있었어. 아저씨한테도 예쁜 딸이 있었어. 진짜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어. 아저씨 부인이랑 같이. 정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많이 슬펐겠어요. 응, 슬펐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미랑 정우 오빠가 있잖아. 너희 덕분에 아저씨가 많이 행복해졌어.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는 정만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 딸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언니 대신 제가 아저씨 딸 할게요. 정만은 정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만은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죠. 고마워, 정미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만은 책상 서랍에서 지은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만은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아빠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정우랑 정미라는 아이들이야. 너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아빠는 이제 괜찮아. 많이 행복해. 정만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지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만은 작게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정우가 제대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만과 정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우를 기다렸어요. 정미는 며칠 전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오빠를 맞을 준비를 했죠. 아저씨, 오빠 내일 오는 거 맞죠?
응, 내일 와. 우리 정미가 많이 기다렸지? 네. 오빠한테 보여줄 게 많아요. 제가 그린 그림도 있고 책방 일도 잘하는 것도 보여줄 거예요. 정마는 정미의 들뜬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우도 정미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기뻐할 거예요. 정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정우가 돌아오면 세 사람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우는 대학을 마저 다니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야. 책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내일 돌아올 정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대날 정만과 정민은 일찍 버스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정민은 오빠를 보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정우가 버스에서 내렸죠. 오빠. 정미가 소리치며 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우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많이 자라 있었죠. 정미야, 많이 컸네. 오빠가 못 알아볼 뻔했어.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더 늠름해졌어요. 정우는 정만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정미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잘 왔어, 정우야.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미는 걱정할 것 없었어. 나랑 잘 지냈거든. 나 오빠 없어도 혼자 다 했어. 책방 일도 도와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정미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정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책방으로 돌아왔어요. 책방은 그대로였지만 정우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정만은 특별히 고기를 사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민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정만은 두 남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죠. 정우야, 이제 다시 학교 가야지. 남은 학기 마저 마치고 졸업하는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 졸업하고 나서 취직 대신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정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 어떤 사업? 투자회사요. 작게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읽었던 책들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씨앗 하나의 힘, 투자의 기술, 시장을 읽는 눈. 그 모든 책들이 제게 방향을 알려줬어요. 작은 것에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정만은 정우의 눈빛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정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우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투자 이론, 재무관리, 시장 분석 등을 깊이 있게 배웠죠. 교수님들도 정우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년 후 정우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 정만과 정미가 함께했어요. 정미는 오빠의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죠. 오빠 정말 멋있어요. 정미야, 너도 나중에 대학 가야 해. 알았지? 네, 저도 오빠처럼 열심히 할 거예요. 졸업 후 정우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투자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씨앗투자. 정우의 인생을 바꿔준 그 책 씨앗 하나의 힘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사무실도 작았고 직원도 정우 혼자였어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투자 제안을 했고 가능성 있는 곳에 씨앗을 뿌렸죠. 정만은 정우를 응원했습니다. 가끔 사무실을 찾아가 따뜻한 밥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정미도 주말이면 오빠 사무실에 놀러와서 청소를 도와줬죠. 오빠 힘내. 오빠는 꼭 성공할 거야. 정미의 응원에 정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투자한 작은 기업 중 하나가 급성장했고 큰 수익을 냈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정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씨앗투자는 중견투자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정우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정만에게 배운 대로 진정한 리더는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걸 실천했죠. 5년이 지나고 정우가 32살이 되었을 때 씨앗투자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투자회사가 됐습니다. 정우는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쌓았죠. 사람들은 정우를 따뜻한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정만은 정우의 성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 전 추운 겨울밤 책방 앞에 서 있던 그 소년이 이제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니. 정만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미도 이제 1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정미는 여전히 책방을 도우며 정만과 함께 지냈어요. 정우는 바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책방을 찾았고 세 사람은 여전히 가족처럼 지냈죠.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정만과 정미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빠 왔어. 사장님, 정미야,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미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정만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죠. 식사 후 정우는 정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책도 조언도 모든 게요. 정만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야, 넌 이미 충분히 보답했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만은 정우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제대로 보답하겠다고 말이죠.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정우가 3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씨앗투자는 이제 업계 최고의 투자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정우는 성공한 투자회사 대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정우를 존경했죠. 하지만 정우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정만에게 배운 가르침을 하나도 잊지 않았죠. 정우는 성공할수록 정만과 정미에게 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책방이 어려워.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아저씨가 빚이 있었대. 그런데 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난리야. 정우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만이 빚이 있었다니. 정우는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정미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무 걱정하지 마. 정우는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만 사장님이 자신과 정미를 위해 빚까지 지셨다니.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자신이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정우가 책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책방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는 급히 차에서 내려 책방 문을 열었죠.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이미 석 달이나 밀렸잖아. 덩치 큰 남자 2명이 정만 앞에 서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 테니까요. 시간은 벌써 충분히 줬어.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이 책방 넘겨받을 거야. 알았어? 정민은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우는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사채업자들이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정우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에 순간 주춤했어요. 당신은 누군데? 저는 이정우입니다. 사장님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만이 급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정우는 사채업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빚이 얼마입니까?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이자까지 치면 2,500만 원이야.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이 책방은 우리 거야. 2,500만 원이요? 정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정우에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체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우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2,500만 원을 지금 당장? 저는 씨앗투자 대표 이정우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정우가 명함을 건네자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씨앗투자는 요즘 업계에서 유명한 투자 회사였거든요. 아, 그 씨앗투자요? 신문에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계좌번호 주시면 지금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당황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정우는 즉시 2,5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사채업자들이 휴대폰으로 입금 확인을 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죠. 아,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잠깐만요.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책방에 오지 마세요. 빚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을 겁니다. 만약 또 찾아오시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우의 단호한 말투에 사채업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급히 책방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문을 닫고 정만에게 다가갔어요. 정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사장님, 왜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빚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미가 정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빠, 무서웠어. 저 사람들이 자꾸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정우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정미야. 이제 다 끝났어. 정우는 정만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정만은 차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야, 사실은 말이야. 정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책방은 몇 년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책을 사는 대신 인터넷으로 보거나 전자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죠. 하지만 정만은 책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너랑 정미가 있잖아. 이 책방이 없어지면 너희가 돌아올 곳이 없어질 것 같았어. 이곳은 우리 세 사람의 집이잖아.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책방을 유지하려고 했어.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만은 자신과 정미를 위해 빚까지 지면서 책방을 지켜온 거였죠. 그런데 빚이 점점 불어났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됐고. 정말 미안해, 정우야. 내가 무능해서 너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게 됐네. 정우는 정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정미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제가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정우야. 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넌 내일도 바쁜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정미에게도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장님이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도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모든 것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울게요. 정우야. 사장님, 새 책방 어때요? 더 넓고 좋은 곳에 새 책방을 열어드릴게요. 이 오래된 책방도 좋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정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우야. 그럴 순 없어.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사장님, 제가 지금 가진 게 뭐예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걷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을 읽게 해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정미도 정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 새로운 책방에서 다시 시작해요. 저도 도울게요. 정만은 두 남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거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자신을 돌봐주다니. 정만은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정우야, 정미야.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만 사장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어머니의 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책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문제를 해결한 후 정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만을 위한 새 책방을 찾는 것과 동시에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바로 어머니의 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사람을 고용해 계모 김은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의 일이었죠. 며칠 후 은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은미는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초라한 분식집이었어요. 간판도 발해 있었고 손님도 별로 없었죠. 정우는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가 은미였어요. 15년이 흘렀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정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미는 정우를 보고 무심하게 물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은미는 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정우는 18살 소년에서 33살 성공한 사업가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정우는 자리에 앉아 은미를 관찰했습니다. 은미는 떡볶이를 만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정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떡볶이를 내온 은미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려는데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은미가 정우를 돌아봤어요. 정우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은미와 눈을 마주쳤죠. 저 이정우예요. 은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어요. 정우? 네, 맞아요. 15년 만이네요. 은미는 한참을 정우를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넌 어떻게? 정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네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저희를 쫓아낸 그날 밤 정말 추웠어요. 3살짜리 동생을 안고 갈 곳도 없이 떠돌았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은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우야,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우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미는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씨앗투자. 그 유명한. 네, 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은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은미는 정우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후 사치스럽게 살았고 남자들에게 속아 돈을 다 날렸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이런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 어머니의 집도 오래전에 빚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갔고요. 내가 잘못했어. 정우야, 정말 미안해.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끝인가요? 정우야, 제발. 나도 많이 힘들었어. 후회도 많이 했고.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뺏은 우리 어머니의 집,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건 팔렸어. 빚 때문에. 맞아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죠. 그런데 그걸 제가 다시 샀어요. 은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네. 그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원래 제 어머니가 설계하고 아버지가 지은 집이니까요. 제가 되찾았어요. 정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아버지 재산을 횡령한 증거예요.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 제 명의 재산까지 불법으로 빼돌린 기록이 다 있어요. 원한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은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우야, 제발. 나 이미 다 잃었어. 더 이상 빼앗아갈 것도 없어. 정우는 은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이미 다 잃었죠. 돈도 집도 모든 걸. 그런데 아세요?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뭐?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 한 가지만 말하려고 왔어요.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복수할 수도 있어요. 이 증거로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은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은 되찾겠어요. 그건 제 권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신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저희를 찾지 마세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신도 이제 제대로 살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 없이 사세요.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집을 되찾았어요. 이제 그 집에서 정미랑 사장님이랑 함께 살 거예요. 정우는 차에 올라타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만과 정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했어요. 정우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는 걸. 하지만 그게 정만이 가르쳐준 진짜 삶의 방식이라는 걸. 정우는 정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정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책방에 도착한 정우는 정만과 정미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정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정만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집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우리 셋이 함께 쓸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정만과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미가 소리쳤어요. 정말? 오빠 진짜야? 응, 진짜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정우는 어머니의 집을 되찾았고 진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책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정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새로운 책방을 열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에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도 마련했죠.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방 이름은 씨앗 책방. 정우의 인생을 바꿔준 그 책 씨앗 하나의 힘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간판에는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오픈날 정우는 정만과 정미를 데리고 새 책방으로 갔습니다. 정만은 눈을 가린 채 정우에게 이끌려왔어요.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눈을 가리는 거야? 조금만 참으세요, 사장님. 곧 보여드릴게요. 정우는 정만을 책방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정미도 옆에서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자, 이제 눈 떠도 돼요. 정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넓고 아름다운 책방이 눈앞에 있었죠. 간판에는 씨앗 책방이라고 쓰여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가득 찬 책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을 위한 새 책방이에요. 이제부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우야. 정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정우는 정만의 손을 잡고 책방 안으로 안내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조명 아래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늑한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벽면에는 정만이 좋아하는 문구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죠.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정우가 책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씨앗 하나의 힘이 특별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액자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꿔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 책방 주인의 사랑으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정만은 액자를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장님, 15년 전 추운 겨울밤 사장님이 저희를 거둬주지 않았다면 전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은 제게 단순히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신 게 아니에요. 꿈을 주셨어요.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은 정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우야, 내가 고마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정미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책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정만은 책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우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느껴졌죠. 책 배치, 조명, 가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내가 어떻게 받아? 사장님, 이게 어디 큰 건가요?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은 제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정우는 정만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셔서, 가르쳐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만은 정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 정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인사가 필요해. 우린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정우는 정미에게 눈짓했습니다. 정미가 활짝 웃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정만이 봉투를 열어보니 집 열쇠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죠. 이게 뭐야? 제 어머니가 설계하신 그 집이에요. 제가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예요. 정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이건 내 집이잖아.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설계한 집인데. 맞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사는 거예요. 사장님은 제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정미에게도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아요. 정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정우와 정미를 꼭 껴안고 울기만 했죠. 정미도 울고 있었고 정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저씨랑 오빠랑 나 셋이서 함께 사는 거야. 정미의 말에 정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세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웃고 또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우는 정만과 정미를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정우가 몇 주 동안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안은 새 것처럼 깔끔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늑한 마당이 보였습니다. 정우 어머니가 심었던 나무는 이제 훨씬 크게 자라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집안이 펼쳐졌죠. 사장님, 이쪽이 사장님 방이에요. 제일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준비했어요. 정우는 정만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아늑한 방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책장과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죠. 정우야, 이건 너무 좋은 방이야. 당연하죠. 사장님 방이니까요. 정미도 자기 방을 보고 소리쳤어요. 오빠, 이거 완전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정미의 방은 밝고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상과 책장도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소파도 놓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1층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우가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정우가 말하자 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내가 너희를 만난 게 행운이야.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지은이를 잃고 나서 난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았거든. 그런데 너희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정만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저희한테 가족을 돌려주셨어요. 정미도 정만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정미의 말에 정만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미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정만은 정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정미야. 그렇게 불러줘. 나도 내가 딸 같았어. 아니, 이제 진짜 딸이야. 아빠. 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정만을 껴안았습니다. 정우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정우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미야,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함께하자. 가족처럼. 아니, 우린 이미 가족이니까. 그래, 우린 가족이야. 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우는 마침내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했죠.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새 책방과 어머니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씨앗 책방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졌죠. 정만은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민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국문과에 지원하기로 했죠. 어릴 때부터 책방에서 자란 정미답게 책을 사랑했고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합격 발표 났어. 어느 날 오후 정미가 책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만은 정미를 꼭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축하해, 정미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정우도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집 식탁에 둘러앉아 정미의 합격을 축하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만이 책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김은미였습니다. 정만은 정우에게 이야기를 듣고 은미를 알고 있었죠. 은미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은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락해 볼게요. 정만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우는 1시간 후 책방에 도착했습니다. 은미는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를 보자 은미는 황급히 일어섰죠. 정우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은미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우 아버지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이거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내 아버지 사진이야.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사진도 있어. 정우는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정말 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우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였죠.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못 자. 내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남매한테도 미안해. 은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만과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세요. 정우가 말했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 정우야, 나 그때 정말 잘못했어. 내 아버지 재산을 탐냈고 너희를 쫓아냈어. 변명할 수 없어. 그 죗값을 받고 있어.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집도 자존심도 다 없어. 은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후회야. 밤마다 꿈에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물어. 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난 대답을 못해. 정말 미안해, 정우야. 정우는 한참을 은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어요. 은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죠. 정만이 조용히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정만을 바라봤고 정만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우가 은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저도 오랫동안 당신을 미워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고 동생이랑 같이 거리를 떠돌 때 정말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미움을 놓으려고 해요. 정우야,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증오는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든다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정우는 정만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만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걸 멈추겠어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니까요. 당신도 남은 인생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사세요. 그게 제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일 거예요. 은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은미가 울게 내버려뒀어요. 한참 후 은미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줘서. 나 앞으로 잘 살게. 내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은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책방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으로 은미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정우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놓아버린 거죠. 잘했어, 정우야.
정만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정우는 정만을 안아주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게 진짜 성숙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정우는 정만과 정미에게 은미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미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오빠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한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 정미야. 넌 정말 철이 들었구나. 정만이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따라 밥맛이 더 좋았고 웃음소리도 더 많았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아버지의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정우를 안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정우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미도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나서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시죠? 정만이 정우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사장님도 제 아버지예요. 제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정만은 정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미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하나잖아. 정미의 말에 정우와 정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우를 축하했고 업계에서도 주목받았죠. 하지만 정우에게 가장 소중한 건 성공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정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정만은 책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정만은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죠. 정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눴죠. 작은 일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머니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35살이 되었고 정미는 21살의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씨앗 투자는 이제 업계를 대표하는 투자회사로 자리 잡았고 씨앗 책방은 도심 속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책방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책방 개업 2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책방에 도착하니 정만과 정미가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몇 명 와 있었고 케이크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빠 왔다. 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정미는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하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방학 되면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만을 도왔죠.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좀 길어졌어. 괜찮아.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정만이 다가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만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가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정우야, 오늘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만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방이 문을 연 지 2년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책방도 어려웠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만은 정우와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제게 아들이고
정미는 제게 딸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죠. 이 아이들이 제 인생의 빛을 다시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정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고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각자의 소원은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를.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만은 정우와 정미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너희 둘한테 주고 싶었어. 책 제목은 함께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만이 직접 쓴 책이었어요. 정우와 정미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이었죠. 아빠, 이거 언제 쓴 거야? 정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만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조금씩 썼지.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거든. 훗날 우리가 늙어서도 이 책을 보며 추억할 수 있게. 정우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책은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밤 책방 앞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만을 안아주었어요. 아빠 고마워. 이거 내 평생 보물로 간직할게. 나도.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책방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미가 요리를 준비했고 정우는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정만은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오빠, 이거 갖다 놔. 알았어. 아, 정미야, 그 접시도 가져와. 알았어. 남매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정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정만에게는 기적 같았죠.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미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우와, 정미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당연하지. 아빠한테 배웠는걸. 정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미가 이제 다 컸어. 곧 시집도 가겠네. 아빠, 아직 멀었어. 나 공부 더 해야 돼. 정미가 볼을 부풀리며 말하자 정우가 웃었습니다. 하긴, 우리 정미 아직 어려. 오빠가 계속 지켜줄게. 오빠도 결혼해야지.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정미의 말에 정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정우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직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걸요. 정우는 정만과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우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죠.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경치가 보였어요. 마당의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정우야, 기억나니? 내가 처음 책방에 왔을 때. 정만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 나도 그날이 내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 지은이를 잃고 죽은 사람처럼 살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너희 덕분이야. 정만은 정우와 정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너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니 너희가 나를 구해준 거였어. 너희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거든. 아빠. 정미가 정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도 정만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도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저희도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린 서로를 구해준 거예요. 정우의 말에 정만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우리 가족. 정만의 말에 정우와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영원히요. 응, 아빠.
우린 영원한 가족이야.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책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책방이 보였죠.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씨앗 하나의 힘이 특별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마는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정미는 카페 공간을 청소했어요. 정우는 두 사람을 도우며 웃었죠. 책방 문을 열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인사를 건넸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책 찾으세요? 정만과 손님의 대화 소리, 정미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 정우가 책을 정리하는 소리. 평범한 일요일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는 회사로 가야 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정우는 정만과 정미에게 인사하고 책방을 나섰습니다. 책방 밖으로 나온 정우는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정만과 정미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7년 전 추운 겨울밤 이 책방 앞에 섰던 18살 소년. 아무것도 없이 동생만 안고 있던 그 소년이 이제 35살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우에게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가족이었죠.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미도 잘 자랐고요.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나 진짜 가족이 됐어요. 행복하니까 걱정 마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다시 한번 책방을 바라봤습니다. 씨앗 책방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는 그림이 그려진 간판. 그게 바로 정우의 인생이었죠.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이제 큰 나무가 된 정우.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정만과 정미라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정우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정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책방에서는 정만과 정미가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을 꿈꿀 거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게 바로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책방을 스쳐 지나갔고 간판의 씨앗 그림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 나의 사연이 야기 채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